교수님 내르기간테 만들어주세요. 다음엔 내르기간테를. 내르기간테도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내기는 안 될까요? 다음엔 내르기간테를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All bones. Another bones. There's another bone. There's a lot of bone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션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지만 여태까지 많은 이펙트를 연구해가면서 LED와 회로의 도움을 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채널에 올라간 작품들 중 대부분 회로 조립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게 이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죠. 그러다 보니 외형보다 이펙트에 더 신경을 쓰는 주객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원래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말이죠. 어떤 양념도 안 치고 외형에만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 맞는 오늘의 작품은 멸진용 내르기간테입니다. 몬스턴트의 대부분의 몬스터들은 각자 자기만의 고유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속성이나 고유 이펙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만들 이 녀석은 헬스장에서 보이는 어깨 형님 마냥 압도적인 몸매와 완력을 자랑하며 아무리 부러져도 몇 주 만에 다시 자라는 가시들을 몸에 둘러 그야말로 무속성 깡패가 뭔지 몸소 보여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회로 없이 모델링에만 집중하기 좋은 모델로 이 내르기간테가 선정된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금방 얘기했던 내르기간테는 터질 듯한 근육 덩어리를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여러 개를 뭉쳐놓은 듯한 빵빵한 몸에 앞뒷면에 색이 다르게 피부색을 붙여놓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편하게도 사용하는 색이 몇 없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기 앞뒷면에 쓰는 주황색이랑 짙은 회색을 많이 사용하니 가능하다면 미리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얼굴 윤곽을 잡아줄 건데요. 아래턱과 이빨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아주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이빨을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진짜 딱 봐도 교정을 한 것 마냥 이쁜 치열이 나와요. 나중에 얼굴이 완성됐을 때 특히 멋들어져 보입니다. 알다시피 이런 드래곤류의 작품은 이빨이 머리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위턱도 같은 방법으로 틀을 잡으면 됩니다. 그럼 대략 두개골 같은 느낌으로다가 틀이 잡혔으니까 동그란 안구를 넣고 살짝 세상만사에 불만이 가득한 듯하게 찡그리 표정으로 만들어주고 콧등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비닐을 붙여나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뿔을 붙이거나 더 디테일을 넣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르기간테의 뿔이 겁나 커서 미리 만들면 모델링에 방해되거든요. 그러니 머리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동안 아무런 부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꼬리부터 하복부까지 달려보도록 하죠. 먼저 꼬리부터 왕관 같은 형태의 비늘을 차근차근 붙여가면서 이대로 계속 가슴 언저리까지 이어나가는데요. 이때 도구로 더 세밀한 비늘이 존재하는 것처럼 격자무늬 텍스처를 내주면 큰 비늘도 작은 비늘 여러 개처럼 디테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으로 빠질수록 보라색으로 점점 색이 바뀌면서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색전환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비늘의 중심이 잡히면 옆구리도 자잘한 비늘들을 붙여서 복부부터 목까지 전체가 다 비늘로 덮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도 더 울퉁불퉁한 텍스처를 위해서 도구로 난잡하게 눌러 텍스처 처리를 해주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 어깨 쪽으로 빠지면서 목과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색 처리를 해주면 이후 작업이 편합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이어서 윗부분도 해볼까요? 꼬리 끝에 가시들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해 다이아 모양의 비늘과 섞어가면서 꼬리를 채워나갑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시랑 비늘이랑 섞어가는 작업을 하루 종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놈을 만들기 꺼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개발진 피셜로는 내르기간테에 붙은 가시 개수가 무려 1800개나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르기간테 한 마리 잡아서 가시 하나당 1달러에 판다 치면 무려 234만원이나 나와요. 제가 이걸 게임에서 잡은 거로 마리수를 따지면 외제차 한 대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가시들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개수는 약간 줄이되 가시 크기는 크게 하고 대신에 가시가 들어가는 배열에 신경을 쓰면 가시 개수는 적어 보여도 온몸에 가시가 많아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가시가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1000개 넘는 가시를 100개 내외로 줄여주는 효율화이니까요. 여튼 이렇게 등까지 가시와 비늘로 다 뒤덮었다면 바로 손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손가락 4개부터 붙이고 그 다음에 크고 날카로운 발톱들을 붙여줍니다. 얘도 야생의 생물이라 발톱 관리 같은 건 따로 안 했을 테니 발톱 자체에 도구로 텍스처를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작은 비늘들을 붙여가면서 손에 디테일을 넣다가 팔목부터 넘어갈 때쯤에 가시를 섞어 넣기 시작합니다. 가시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와 길이도 길어지며 앞서 설명했듯 배열을 잘 신경 쓰면서 팔을 뒤덮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팔꿈치 부분은 좀 더 가시를 덕지덕지 말라도 더 위협적이게 보여서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깔끔함과 효율을 위해 규칙적인 배열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팔뚝 부분은 일반 비늘을 붙이다가 어깨 부분에 특히 삼각근이 있는 부분에 크게 가시들을 붙여주면 팔 위쪽 작업은 끝입니다. 물론 비늘이 자연스럽게 몸체와 이어지도록 빠지는 것도 중요하니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줍니다. 어깨 가시까지 만들어서 모델링에 방해될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으니 바로 이렇게 양쪽에 크고 아름다운 뿔 2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늘도 안 붙여서 원형 탈모 마냥 빈자리만 가득한 부위에 머리와 뿔을 잘 이어주는 것을 바탕으로 비늘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뿔도 머리에서 시작되는 부분에 거친 비늘을 붙여줍니다. 그럼 팔 안쪽 비늘도 마저 해야겠죠. 팔 안쪽까지는 다행히도 가시 같은 건 나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 아무 부담 없이 붙이면 됩니다. 일단 신경 쓸 게 따로 없잖아요. 하지만 안쪽이랑 바깥쪽 비늘이 잘 이어지도록 안쪽 비늘은 바깥쪽 비늘로 빠질수록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비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과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그라데이션 색처리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날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클레이를 아주 얇게 편 다음에 날개 한마디에 들어갈 크기로 재단합니다. 그리고 이걸 날개 마디마다 하나씩 붙여주는데 붙인 다음에는 꼭 날개 끄트머리는 찢어서 내르기간테다운 야성적인 날개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모든 면을 다 채우면 날개 마디 끝에 가시를 붙여주고 날개 살에 두껍게 살을 발라 날개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보기에 심심하니까 도구로 콕콕 찔러주면서 비늘이 있는 것처럼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원래대로라면 날개에 비늘을 붙이고 그 위에 가시를 덕지덕지 붙이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모델링 작업을 위해 일일이 비늘을 붙이는 작업 대신에 이렇게 찢어놓은 클레이에 도구로 비늘이 존재한다는 느낌의 텍스처만 내고 그 위에 가시들을 하나둘씩 붙여줍니다. 비늘을 붙이면 디테일이 확실히 늘긴 하겠지만 잘 따져보면 내르기간테의 포인트는 이 많고 많은 가시덩어리라 막상 날개에 붙은 비늘보다 가시밖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대신에 비늘은 가시와 날개 사이에 접합부에 붙이는 것으로 비늘의 디테일도 어느 정도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깨로 빠지는 부분은 달 모양의 비늘로 칼같이 나열해 날개 바깥쪽보다 비늘의 디테일을 더 챙겨주는 것으로 비늘과 가시가 제대로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착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날개다리에 짜잘하게 가시도 몇 개 붙여주고 몸이랑 가깝게 붙어있는 어깨 죽지에 가시를 더 붙이는 것으로 날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허리도 해주는데 사실 허리는 별거 없습니다. 팔비닐처럼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도록 자잘한 비늘을 넣는 것 빼곤 크게 다룰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긴 날개랑 팔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대충 하진 마시고요. 이제 모델링의 마지막으로 다리를 할 차례입니다. 우선 다리 속살에 비늘을 붙여서 잘 안 보이는 부위의 비늘은 빨리 넘기고요. 빠르게 발가락부터 천천히 올라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도 붙이고 발가락을 기점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비늘을 붙이다가 허벅다리쯤 왔을 때부터 팔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시와 비늘을 섞어가면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체에 가까워질수록 가시 개수를 늘려가며 뒤덮으면 끝입니다. 아, 드디어 이 날개 달린 고슴도치 놈의 모델링이 다 끝나가는군요. 고생 꽤나 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 작업의 80%는 한 셈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도 빨리 끝내보도록 하죠. 도색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뿌리나 가시 끝에 검게 화장해 유난히 튀는 가시의 색감을 가라앉혀줍니다. 이게 가시가 많아서 작업이 귀찮을 뿐이지 일단 작업을 하고 나면 포인트인 가시의 색감이 차분해지는 건 물론이고 가시 하나하나 생기가 돌아서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색은 날개 먼저 들어갑니다. 날개에 먼저 보라색 밑색을 깔아준 다음 안팎으로 원래 색인 주황색과 잘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사이에 보라색과 주황색 사이에 언저리 중간색을 만들어 날개에 칠해줍니다. 그리고 광택이 있는 검은색으로 비늘 광택이나 가시와 비늘 사이의 경계면을 잘 이어주도록 칠해주고 날개에는 불꽃 무늬를 연상시키는 무늬를 칠해 날개만 봐도 아주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외에 근육이 들어간 포인트나 가시가 더 도드라지도록 짙은 색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도색은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배경 작업입니다. 먼저 배경 작업의 기본이 되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바닥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약간 돌바닥처럼 보이도록 붓자국을 깊게 남기면서 칠해주고 그냥 찍는 게 티가 안 나면 이렇게 붓으로 요령 있게 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 마른 뒤에는 도색을 할 건데요. 우선 오늘 배경 컨셉은 화산 지역입니다. 이 녀석이 자주 출몰하는 용결정의 땅이나 거대한 화산지대를 몸에 두른 조라 마그다라우스를 생각하면 이 녀석은 난방 잘 되는 곳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약간 그을린 듯한 느낌으로 칠한 다음 이렇게 디오라마용 스펀지 조각을 여기저기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클레이로 예전에 용암이 흘렀던 흔적처럼 검은색 현무한 바닥을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에 도구로 결해주면서 만들면 생각보다 그럴싸해요. 그리고 검은색 클레이 특성상 마르고 나면 짙은 회색으로 변하니까 아까 미리 붙여놨던 스펀지와 함께 아주 시꺼멓게 칠해줍니다. 스펀지는 또 검게 칠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구멍 송송 뚫린 현무암 덩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완성되면 아까 완성된 내르기간테를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제 작품인 걸 표시하기 위해 제 트레이드마크만 찍어주면 멸진용 내르기간테 완성입니다. 작품 내르기간테가 완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몸에 가시덩어리를 두른 만큼 이 녀석 성격도 굉장히 가시돋친 고양이 마냥 흉포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성격에 비례해서 만드는 난이도도 꽤나 흉포하네요. 그래도 덕분에 가장 효율적으로 디테일한 외형 작업을 하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논문 하나는 뚝딱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제 영상 보고 하나 만드세요. 이런 피규어는 직접 사서 전시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얼마나 더 보람찬데요. 절대로 제가 가시를 만들면서 겪은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말이 아니니 부디 꼭 한번 도전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고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